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각 당 선대위 관계자들도 광주를 찾아 사전투표에 나서며 마지막까지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해 전 세계 응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 광주 고려인 마을 주민들이 직접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목포에서 국내 첫 전기 추진 선박이 건조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인 친환경 선박이 목포에서 추진되면서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광주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 연장됩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6명까지만 허용하고 행사 집회도 300명 미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각 당 선대위 관계자들도 광주를 찾아 사전투표에 나서며 마지막까지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광주를 찾아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젊은 유권자층을 공략하기 위해 전남대학교 사전투표소를 찾은 이 대표는 호남에서 30% 득표율을 달성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와 호남 공약은 인수위 단계부터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광주와 호남에 공약한 많은 것들 바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시각장애인 영화감독 노동주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송 위원장은 역대 광주의 사전투표율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높았다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야당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지역민들이 투표로 심판해 줄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나 호남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단일화의 영향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결집으로 나타날 걸로 확신하고요. 진보당 김재현 대선 후보도 오늘 광주를 찾아 사전투표에 나서며 진보의 가치에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선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단일화가 어떤 효과를 낼지 호남 유권자들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광주 전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사전투표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사전투표율은 24.1%,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28.1%를 기록했고 전남의 경우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17.6%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오늘 오전 8시 반쯤 광주 서구 금호이동 서구문화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쳤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오전 11시 반쯤 고응읍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린 남성이 고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관위는 오늘 광주광역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운전면허증과 함께 촬영한 뒤 수백 명이 참여하고 있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 구민을 상대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은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가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관위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 300명에게 지지 서명을 받은 혐의로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7조에 따르면 누구라도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각 당의 대선 후보들과 당대표 등이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전남대학교에서 사전투표를 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백지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광주까지 오셔서 사전 투표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광주에 계신 저희 유권자들이 또 이 국민의힘에서 좀 더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 보였을 때 저희가 하는 노력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고요. 사실 뭐 광주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호흡하기 위해서 전남대에 있는 투표소에 갔다 왔습니다.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그쪽에서? 제가 투표 끝나고 오신 분들 사진을 한 100장 찍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번에 그 국민의힘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변화를 좀 감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의 호남 지지율 30%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호남 전체로는 몰라도요. 우선 이 광주는 그 가장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젊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서의 30% 득표율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로 이제 단일화되면서 호남 지지율이 30%가 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뭐 여러 변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아마 호남 지역에서 저희가 의지하는 것은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보다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호남의 발전을 위한 쇼핑몰 공약이라든지 여러 AI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정책에 주민들이 반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선거 이후에도 많은 호남을 위한 정책을 낼 거고요. 당장 무등산 산자락에 가보시면은 저도 연초에 가봤지만은 그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방공포대 이전하는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단계부터 저희가 만약 집권하게 되면은 광주와 호남을 위한 정책을 다 쏟아내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 그동안에 단일화 대신 사퇴후 지지 선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단일화라고 하면요, 이 어떤 경쟁적 단일화를 의미하는 그런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뭐 경선을 한다든지 서로 토론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정권 교체의 대의에 안철수 대표가 동참하면서 본인이 출마 포기하고 우리 후보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지선언, 그 사퇴 후 지지선언 정도가 정확한 표현일 거고요. 하지만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단일화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게 지지 선언 이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나 흡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세대별로 지역별로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아마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제3지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분들은 투표하기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안철수 대표가 가진 표 중에 거대 양당에 대한 양비론적인 투표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호남의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저희 국민의힘이 김종인 위원장 시절부터 여러 가지 호남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화해의 노력 그리고 또 무엇보다 새로운 정책적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번에 호남에서 던져주시는 한 표 한 표. 비록 이번에 저희가 호남에서 상대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기록에 남아서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저희 호남에 대한 노력을 평가해 주실 겁니다. 꼭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원 일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 캠프의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됐다고 반발했습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원 66명은 윤 후보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선거용 임명장을 남발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5.18) 유공자들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구속 부상자회원 명단이 국민의힘 측에 무단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책임자인 윤 후보 등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 10,000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반대를 선언했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화 운동동지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광주 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검찰공화국을 꿈꾸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이 만들어준 윤석열로 미화된 캐치프레이즈의 실체는 적폐 기득권 세력의 부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해 전 세계 응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도 기부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 고려인 마을 주민들도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오에 13살짜리 손자를 두고 온 비탈리 씨 부부.
전쟁으로 현지은행이 마비돼 손자에게 이번 달 양육비를 보내지 못했다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за внука переживаю, но конечно, переживаю. И сейчас мы всячески думаем, как его забрать оттуда. 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잠시 한국에 온 니엘자 씨도 고향에 두고 온 아들이 걱정되긴 마찬가지입니다. В городах тоже тебе, они в подвалах сидят, потому что стреляют же и объявили тревогу, чтобы не ходили никуда.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광주 고려인 마을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마을 방송으로 모금 활동을 알리고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성금은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사관하고 협의한 결과 돈으로 보내는 것이 인근 국가에서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배분하는 데 더 쉽다. 그래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두고 온 가족과 친구들이 눈에 밟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고려인 마을 주민들. 하루빨리 전쟁의 고통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 전남에서 1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선 요양병원 4곳에서 125명이 집단 확진되는 등 7,01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남에선 순천의 한 사회복지센터, 보성소재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5,028명이 확진됐습니다. 내일부터 광주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 연장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6명까지만 허용하고 행사 집회 등도 300명 미만만 가능합니다. 광주에서 어린이 확진자 대면 진료와 입원 치료가 가능한 소아특화 전담병원이 운영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26곳 중 광주에서 4개 병원이 참여했고 앞으로 지역 아동병원들과 협의해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광주의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은 광산 수원 미래아동병원, 북구 미래아동병원, 남구 미래아동병원, 광산 하나아동병원 등 4곳이며 중증인 경우에는 전남대병원에서 치료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목포에서 국내 첫 전기 추진 선박이 건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인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이 목포에 추진되면서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됩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상에서 작업을 마친 차도선이 바다 위로 띄워졌습니다. 국내 1호로 개발된 전기 추진식 선박은 길이 49m, 420톤 크기로 승객 125명과 차량 20여 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기존 선박처럼 급유를 하지 않고 세계 최초로 차량 형태의 1메가와트급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을 탑재해 운항이 가능합니다.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를 비롯해 민간 기업과 정부 출연 연구소, 대학 등 14개 기관이 공동 참여했습니다. 해상 건조까지 마치면 9월부터는 인근 섬 지역을 오가며 본격적인 테스트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진수되는 선박의 개발 경험을 통해서 대형화하고 상용화한다면 미래 선박으로 전기 추진 선박이 굉장히 격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포 남항 인근에 친환경 선박 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451억 원 규모의 전기 추진 차도선과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 개발 사업을 비롯해 친환경 선박 호남 연료 기술 개발과 실증에도 41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향후 수소 추진 선박 개발을 위한 실증 사업도 예정되면서 목포가 친환경 선박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예산이 확보돼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전라남도 또 유관기관들과 협력해서 우리 목포가 세계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하는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국제해사기구의 배출 규제 속에 친환경 선박 시장의 예상 규모는 270조 원. 친환경 선박 산업이 조선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이자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남도일보가 주최하고 KBC 광주방송이 후원하는 광주 KBC 베이비 앤 키즈 페어가 모레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80여 개 업체가 참여하며 출산 인부용품과 아동 가구 등 다양한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광주 KBC 베이비 앤 키즈 페어는 지난 2006년 시작돼 올해로 35회째를 맞았으며 박람회 기간에만 한정해 품목별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돌을 던져 관공서 당직실 유리창을 깬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젯밤 10시 40분쯤 광주 북구청 당직실 앞 현관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20여 차례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깬 혐의로 51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제기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들어갑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말 기준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20명의 체납액 181억 원에 대해 고지서와 안내문을 다음 달 중에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부동산과 재산, 급여, 예금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변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 명령으로 공매 처리할 예정입니다.